북한군이 5천여 명이 집결되어서 전투 투입에 임박이 되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몇 명으로 늘었다고요? 무려 8,000명으로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원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말인즉슨 북한이 전장에 투입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의 위치를 안다면서 선제 타격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전쟁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북한이 이러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을 향해 오히려 경고를 하면서 핵 무력 노선 변경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서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뒷배가 생겼어요. 뒷배가 누굽니까? 바로 러시아죠. 자, 러시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그 동맹 도발로 한반도가 긴장되기 때문에 북한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은이는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한미동맹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선전순동을 해왔는데 그걸 러시아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서, 북한의 살상무기 개발 관련돼서 지금 러시아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 눈치 봐야 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와 관련된 목소리 내지 않아야 되겠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미략을 통해서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군사기술을 넘겨주겠다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그게 정은이가 노리는 것이고 정은이가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그거기 때문에 북한군까지 지금 파병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은이가 발사한 그 ICBM 미사일이 왜 러시아처럼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 있는 안보 문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군사 미략을 펼치고 있는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서 러시아가 어떤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있는 거 보여줘야죠. 있는 거. 정은이나 러시아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우리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거 했습니다. 한미일이 핵폭격기를 띄워서 북러 핵협력에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핵폭격기가 무엇이냐? 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근 우리 국군의 날에 공개를 했었던 비연비 랜서입니다. 자, 이거 여기 안에 정은이 벙커버스터만 뚫을 수 있는 게 몇 발 들어가냐? 20발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맞춤형 공격기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 이것만 공개한 게 아니라 어떤 공개했습니까? 무려 한미 전투기 110대가 떠서 우리 정밀 폭격 훈련했고요. 최근에는 한미 공군이 양국 무인기를 동원해서 실사격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뭐까지 했다고요? 한미일이 핵폭격기를 띄워서 같이 연합훈련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공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한미 전투기 110대 띄웠고요. 두 번째, 한미 무인기 같이 띄워서 연합훈련했고요. 이제는 한미일이 핵폭격기를 띄워서 연합훈련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의 공군력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은이가 난데없이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시켰다라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때도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공군력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공망이 뚫렸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겠습니까? 북한은요, 구별을 못해요. 이게 전투기인지 이게 폭격기인지 이 뭐가 날라오는지 구별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 공군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은이가 지금 러시아로 파병을 보냈고 심지어 전쟁 물자까지 보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공백이 들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공군력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마라고 무인기 핑계 대면서 엎어놨죠.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정은아, 까불지 마. 우리 한 방에 110대 띄울 수 있어. 정은아, 까불지 마.
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인기로 암살할 수 있어. 정은아, 까불지 마. 우리 비연비 랜서 있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언론들이 공개를 안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군력을 갖고 있는지, 정은이가 왜 이걸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린 이렇게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마저도 정쟁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민주당이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 실제 러시아가 북한한테 군사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좌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걸 남의 나라 전쟁이라 칭하면서 우리의 참관단 판결마저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내로남불이라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권 때도, 심지어 김대중 정권 때도 참관단을 보냈어요. 근데 이걸 민주당 좌파들은 파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이뤄지면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처럼.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더 이상 속는 국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언론들의 역할이라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러우 전쟁이 더 이상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안보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 언론들이 자세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언론들이 알리지 않으면서 지금 뭐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붙여넣기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외신에서 어떤 보도 나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보도 나왔다, 러시아에서 어떤 보도 나왔다 라는 식으로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언론사들이 현장을 가야죠. 현장을. 네? 받아쓰기만 할 게 아니라 현장을 가서 그 전장의 참혹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언론 보도를 쭉 지켜보다가 이렇게 제대로 보도하는 거 한 곳밖에 없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KBS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장을 간 언론사는 KBS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언론사도 실제 이 전장의 참혹상을 보여주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KBS 기자분들이 이 현장에 가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금 전쟁의 참혹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실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언론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내 솔로미안스키 지역. 상점은 아수라장이 됐고 매캐한 냄새도 아직 거리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 폭탄의 잔해는 바로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인근의 자동차 세대가 완전히 불탔고 주변의 건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11살 어린이 등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Осколок в ногу попал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피해 현장을 취재하던 도중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Сейчас слетает. Вот. Бежите лучше в убежище, потому что оно может попасть в любом месте, а вы не знаете где. Я сам военный. 대낮이 경보에도 시민들은 비교적 차분해 보였습니다. First, yeah, we were afraid and we got scared. We tried to hide ourselves in the shelters, but nowadays, no. 키이우 시민들은 한국인 취재진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군 파병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We are quite weak because we don't have such many population as Russia. And if they will involve population of other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it will help them. 또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그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었습니다. We all hope for positive things, even with Trump coming to a presidency. 어젯밤부터 러시아는 모두 96대의 드론을 발사해 우크라이나인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날이 추워진 10월부터 드론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력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국경 근처에 배치된 북한 병사들에게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등 보병 무기를 제공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자, 시청자분 영상 보셨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저 모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걸로 공격한다는 겁니까? 드론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대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드론 공격의 군사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한테 안 알려주겠냐고요. 정은이가 그걸 알려달라고 안 하겠냐고요. 당연히 정은이는 그 기술을 알려달라 그럴 것이고 실제 그 기술이 전수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전수받은 드론 공격 기술을 우리한테 정은이가 충분히 도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장면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모습이 아니라 추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자체도 뭐 하고 있습니까? 북한군과 관련된 위험성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북한의 러시아 무기와 관련돼가지고 대서특필 하고 있어요? 지금 미 대선과 관련돼서 대서특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하는 말이 윤 대통령 지지율 몇 프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녹취가 터졌다. 민주당이 무슨 일을 했다. 다 이거밖에 없어요, 친구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안보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국민의 재산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이 정치적인 논점이 우리 국가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요.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언론사들이 정말 이상하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너무 정쟁에 빠져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야죠. 네, 지금 이 전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한 건데 러시아가 북한한테 어떤 군사기술을 너무 넘겨주고 있는지, 그게 왜 우리에게 위기인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우파니까요. 자, 그런데 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KBS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 KBS 기자분을 현장 특파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영방송이라고 자신들이 외치는 MBC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난 주말 동안 이런 거 했어요. 민주당의 장애 집회를 끝까지 라이브 했습니다. 무려 8시간이 넘는 시간을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MBC 여러분들, 저번에 6.25 기념식은 생중계 안 하지 않았나요? 그때 뭐 했습니까? 네? 이 맛이 산다 했잖아요. 이 맛이 산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군의 날 생중계 안 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난데없이 특집 방송했잖아요. 심지어 전지역 참견 시점에 예능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6.25 기념식도 생중계 안 해. 국군의 날 기념식도 생중계를 안 해. 그래놓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장애 집회는 끝까지 라이브하면 8시간 이상을 생중계한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언론사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자, 이게 바로 지금 자칭 공영방송이라고 말하는 MBC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닐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